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배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수원 교과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 대단원 평가하기, 여러분들 책으로는 166페이지부터 있었는데, 그죠? 대단원 평가하기의 11번 문제부터 맨 마지막 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수원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마지막 시간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남은 시험까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 그리고 x 이퀄 10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삼각형이요, 초록색 부분 삼각형에서 x, y 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경계선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살펴볼 때 규칙을 좀 정해서 살펴보죠. 어떻게 볼 거냐면 x의 값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그죠? x의 값이 1일 때, x의 값이 2일 때, 그때 y 좌표 또한 자연수인 경우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x의 값이 1일 때는요. 자, x의 값이 1이라는 건 어딘가 이렇게 x의 값이 1인 경우 찾아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 지금 1,1이 있을 겁니다, 그죠? x의 값이 1일 때는 한 개 있겠네요. 자, 두 번째, x의 값이 2일 때 보겠습니다. x의 값이 2일 때 보면 어디 있겠어요? x의 값이 2일 때는 2,1이랑 여기 경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2,2 이렇게 있겠죠. 두 개 있겠네요. 자, 그럼 x의 값이 3이면요. x의 값이 3인 x좌표, y좌표 모두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몇 개 있을까요? 그쵸? 몇 개 있냐면 3인 경우에 대해서는 y값이 1일 때, y값이 2일 때, y값이 3일 때 있겠네요. 그쵸? 3,1, 3,2, 3,3 이렇게요. 3개 있겠네요. 자, 그러면 x의 값이 4일 때는 몇 개 있겠어요? x의 값이 4일 때는 뭐 그래프에서 안 찾아보지 않더라도 4,1, 4,2, 4,3, 4,4 이렇게 있겠죠. 4개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죠? x의 값이 1인 점은 1개, x의 값이 2인 점 2개, 3인 점 3개, 4인 점 4개.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의 값이 10인 점 몇 개 있겠어요? 여기는 10개 있겠죠. 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또 해서 10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K가 1부터 10까지 K 1, 2, 3, 4, 5, 6, 7, 8, 9, 10 더하는 거죠. 그죠?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10, 11 해서 얼마? 55개임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을 보면 수열이 다음과 같이 진행을 되는데 가보면 요 녀석이 일반항이죠.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을 SN이라고 한대요. 자, SN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1도 뭐 루트 1이죠, 그렇죠?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항이랑 똑같이 쓰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겨가지고 맨 마지막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가보면 지금 어떻게 없어지고 있냐면 얘를 다 가로로 풀어서 없애버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맨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것만 남으니까 맨 마지막 거에서 이렇게 두 번째 것만 남고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마이너스 0은 0이나 상관없으니까 얘는 루트 n이네요. 루트 n. SN이 루트 n으로 쓰여져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그죠? K가 1부터 n까지 SK의 4승. 자, 근데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얘는 뭡니까? 얘는 K 제곱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4제곱 하는 거니까요. K가 1부터 n까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겼죠?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요 녀석이 뭐랑 똑같냐면 28 곱하기 2n 플러스 1 나누기 3이랑 같아요.
자, 그럼 가면 보면 이제 어디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요 녀석을 비교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가지고 n의 값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약분하고, 얘는 분모가 6인데 분모가 3이잖아요, 그쵸? 그럼 분모를 6으로 통분해야겠죠, 그쵸? 따라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그죠? 6분의 2배 하면 얼마예요? 56이 되죠. 자, 56을 이웃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56은 7, 8, 56이죠. 그죠? 7 곱하기 8요. 그죠? 아하, 그러니까 n이 7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가 하니 가보면 지금 이 수열의 구조를 따져가지고, 그죠? 수열이 지금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니까 수열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라지면서 처음에 앞쪽에서 두 번째 항이 남으면 뒤쪽에서 이렇게 두 번째 항이 남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 자연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좀 보이나요? 지금 2의 제곱에서 1을 빼고 있고 4의 제곱에서 1을 빼고 있고 6의 제곱에서 1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식들의 합이 얘는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그죠? 다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7분의 1 해가지고 어디까지? 19 곱하기 21분의 1 얘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죠. 자,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부분분수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부분분수가 뭐죠? 그죠? a 곱하기 b분의 1 얘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게 부분분수죠. 자, 그러면 부분분수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1 곱하기 3은 3 빼기 1, 3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분의 1. 잘 쓰겠습니다. 5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가만 보면 분모에 각각의 숫자가 2씩 차이 나는 게 보이죠? 7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쵸? 어디까지? 21 마이너스 19분의 1 곱하기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그죠? 자, 여기가 지금 계속 2씩 차이 나잖아요. 5 빼기 1, 5 빼기 3, 3 빼기 1, 5 빼기 3, 그죠? 7 빼기 5, 그죠? 다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뭔가 사라지는 게 보이죠? 어떻게 3분의 1, 5분의 1 이게 사라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항이 하나 나오면 맨 마지막 남고 다 사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2분의 1에서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래서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즉 21분의 10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열 단원에서 수열의 합 단원에서 특히나 이렇게 분모가 어떤 두 수 또는 뭐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둘의 차가 일정하다고 하면 부분분수를 한번 고민해 보면 문제가 10중 8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분분수 내용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14번은요. 14번은 지금 A1이 1이고요. 지금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쵸? 자, 요거 갖고 수열의 6번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6번 항이면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 안 거쳐도 6번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반 항을 꼭 찾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6번까지 찾아보면 돼요. 일일이 하나씩. 그래도 몇 번 계산 안 할 테니까요. 자, 보면요. 지금 요 녀석이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a n 플러스 1을 고쳐봅시다. 양변에 n 나눠가지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n분의 2배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a1은요 1이라고 했어요. a2는요. 자, a2는 위에 식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요 식에서요. n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n 자리에다가 1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1 넣어봅시다. 그러면 1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1 a1이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4 곱하기 a1인데 a1이 1이니까 4죠. 그쵸? a3은요 n 자리에다 2 넣으면 되죠? 2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a2 약분하면 3 곱하기 a2니까 3 곱하기 a2 12가 되겠죠. a4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자리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죠. 3분의 그죠? 2배의 3 플러스 1 곱하기 a3 그죠? a3이 12였으니까요 약분해서 4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1 하면 4 얼마? 32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죠? a5는 n자리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4 넣으면 되잖아요. 4분의 그죠? 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a4고요. a4가 32였으니까 약분해서 8 그러면 계산하면 뭐 됩니까?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8이니까 80이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A6는 n에다가 5 넣으면 되죠. 5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넣는 줄 알고 있죠? 여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n자리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n에다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A5인데 A5가 80이었죠. 그쵸? 약분하면 16 따라서 12 곱하기 16 해서 얼마입니까? 값이 190인가요? 192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A6번은 192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어느 한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그죠? 그때 n개의 직선을 그어서 영역을 분할했을 때 그때 분할된 개수를 수열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자, 선 하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영역이 2개의 분할되죠. 그렇죠? 따라서 A1은 입니다. 자, 그런데 자, 2개 영역에서 보세요. 만약에 선을 한 개 더 그어요. 그러면 원래 2개였는데 추가적으로 영역이 2개가 더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A2는 4개입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A1으로부터 영역이 2개 추가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한 개 더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3개를 그었을 때는 영역이 어디서 더 생겨요? 하나, 둘, 3개가 더 생기죠. 그죠? 그래서 A7은 A2로부터 영역이 3개 추가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상해 볼 수 있죠. A4는 어떻게 생길까요? A4는요. 한 개를 더 그으면 영역이 몇 개 추가될까요? 4개가 추가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된다 봅시다. 얼마큼 추가되는지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네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렇게 해서 얻어지네요. A 4는 4개 더 추가해서 11개. A 7이 아니라 A 3이죠, 그렇죠? 이때 A 뭘 구하라는 거죠? 문제가 A 7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A 5는 어떻게? A 4로부터 얼마큼 더해서 5를 더해서 16인 거 알 수 있고, A 6는 A 5로부터 얼마를 더해서 6을 더해서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A 7은 A 6로부터 얼마를 7을 더해서 2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딱히 다른 거 없죠. 수열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그죠? 뭐 우리가 배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더라도 문제 상황에서 수열의 구조를 살펴서 수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규칙성을 알아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말은 쉽지만 사실상 이런 규칙성을 찾기가 뭐 여간 뭐 그냥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수열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16번은요 수학적 귀납법이네요, 그쵸? 자, 3의 2n-1이 8의 배수가 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얘기해줬죠, 그쵸? 1번 학생이 햄버거를 좋아하는지를 밝힌 다음에 n번째 학생이 햄버거를 좋아할 때 그 다음 번호 n 플러스 1번째 학생 햄버거를 좋아하게 된다면 1번이 좋아하기 때문에 2번도 좋아하고 2번이 좋아하기 때문에 3번도 좋아하고 쭉쭉쭉쭉 해서 도미노처럼 넘어가서 모든 학생이 다 햄버거를 좋아해가 된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학생이 햄버거 좋아하는지 밝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1번이 n이 1일 때 8의 배수임을 밝혀야 되네요. 자, n이 1일 때 집어넣으면 1 넣어보세요. 얼마요? 이 값이 8이네요. 8, 그죠? 이 값이 8이기 때문에 8의 배수이다. 이건 참 밝혔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K번째가 8의 배수라고 하면 K 플러스 1번째가 8의 배수임을 밝히면 돼요. 자, n이 K일 때 이 녀석이 8의 배수라면 적당한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8m으로 쓸 수 있겠죠? 8의 배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를 구해야 돼요. K 플러스 1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 자 3의 2K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8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를 보겠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얘가 8의 배수인지 보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 3의 2K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다 했으면은 9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3의 2K승이 8m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본 거예요. 여기다가 9 곱하기 8m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9 곱하기 8m 플러스 9 마이너스 1 이니까 9 곱하기 8m 플러스 8 되네요. 오호! 다시 8로 묶어내면 8 곱하기 9m 플러스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 그죠? 8의 적당한 배수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겠죠? 가는 어디 있습니까? 가는요. 가의 경우는 여기 부분이 가가 되겠네요. 얘가 가가 되네요. 가는 9가 될 테고, 나는 9m 플러스로 묶은 거. 여기 부분이 나가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면 나가 8. 둘의 합을 구하래요. 가 플러스 나 얼마입니까? 17이 되겠죠, 그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죠, 그렇죠?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 형태로 지금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 증명 과정에서 블랭크가 있고 그 블랭크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블랭크를 채워보는 활동이죠. 그쵸?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b가 양수일 때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플러스 b 전체의 n제곱이 a n제곱 플러스 b n제곱보다 크다 라는 요 주장, 다음의 주장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가장 처음에 n이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좌변 제곱하고 우변 제곱해 보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좌변에서 우변을 뺀 형태죠. 그쵸?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2ab가 있는데 a랑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겠죠. 즉 누가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예요. 그죠? 따라서 n이 2일 때도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기호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기호죠. 그죠? 자, 이때 k가 2보다 큰 상황에서, 그죠? 자,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우리가 뭘 보면 되겠어요? k 플러스 1 번째에서도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여기 부분이 가정이에요. a 플러스 b의 k승이 a k승 플러스 b k승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우린 요 부분이 최종적으로 뭐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얘가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b의 k 플러스 1, 요 부분을 밝혀내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기. 그죠? 이 과정을 밝혀야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은 그냥 전체 a 플러스 b 전체의 k 플러스 1배 1승이니까 a 플러스 1의 k승 곱하기 a 플러스 b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요만큼보다 크다라고 아까 밝혔죠. 어디서? 가정했죠. 그죠? 그러므로, 그죠? 얘를 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얘랑 얘를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얘고요. 여기 부분이 얘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다시 써볼게요. 여기를 전개하면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k b 플러스 b k a 플러스 b k 제곱에서, 그죠?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쓰겠습니다. 뺀다는 거예요. a k 플러스 1 b k 플러스 1. 그럼 a k 플러스 1 b k 플러스 1 이 빠지는 거죠. 여기가 b k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요만큼이 남겠네요. 요만큼. 맞나요? a의 k b 플러스 b의 k a. 어쨌건 간에 지금 a도 b도 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얘에서 얘를 뺐더니, 그죠? 그랬더니 양수래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이 성립한다는 걸 밝혔죠.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이 밝혀진 거죠. 그렇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1이 성립하기 때문에 1과 2에 의해서, 그죠?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 이상의 모든 차수 n에 대해 1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나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말이 a, kb 플러스 bk, a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a, b를 묶어가지고, 그지? a, k-1 플러스 b, k-1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보기에서 다음 식을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에 들어갈 말은 요거, 나에 들어갈 말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면 일단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죠? 감 보면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수 형태로 쓰여져 있고 분모의
어떠한 항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분분수를 고려해 볼 텐데 곱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녀석들을 보니까 각각의 항들의 루트까지 써져 있네요. 그러면 분모를 한번 유리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쵸? 자, 먼저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 마이너스 A2가 되고 분자는 어떻게?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를 쓰면 A2 마이너스 A3분의 얼마?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뚜뚜뚜뚜 해서 얘도 유리화하면 A12 마이너스 A13 분의 루트 A12 마이너스 루트 A13 이렇게 표현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A1에서 A2를 뺀대요. A2는 A1에다 공차를 한 개 더 더해서 만든 거니까 A1에서 A2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공차네요. 얘도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가 되겠죠. D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플러스 어디까지? 뚜뚜뚜해서 루트 A12 마이너스 루트 A13 이렇게 다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제일 처음에 하나 남았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13이 되겠죠. A1은 1이라고 했고 A13은 A1 플러스 12D인데 A1이 1이고 D가 얼마라고 했어요? D가 4라고 했으니까 48이 돼서 얘는 49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7이 되네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 얼마?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3이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면 좀 수열을 바라보는 눈이 좀 커질 텐데 보세요. 일단 주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8이에요.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24고요. 그래서 21항부터 30번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A1, A2, A12, 8이에요. 10개의 항을 더하니까 8이죠. 근데 그 다음엔 11번부터 10개의 항을 더했죠. 근데 A11은 A1에다가 공비를 10번 곱한 거예요. A12는 이번에는 A2에다가 공비를 10번 곱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A1에다가 곱하기 공비 10번 곱하면 얘가 A1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A12가 되는 거고요. A10에다가 공비 10번 곱하면 이게 A20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래 10 곱하기 A1, A2, A2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였습니까? 8이었으니까 아래 10승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3이라는 거죠. 3 곱하기 8이 24 되는 거니까요. 같은 의미로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21 플러스 A22 해서 A30까지인데요.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건데 A21은 이게 아래 다시 A11 곱하기 아래 10승 얘는 A12 곱하기 아래 10승 같은 의미로 얘는 A20 곱하기 아래 10승이라서 아예 10으로 묶어내면
A 11, A 12, A 30을 쓸 수 있다고요. R의 10승이 아까 얼마였죠? R의 10승이 3이었죠. 얘가 3. 그런 다음에 A 11부터 A 20까지가 20이에요 여러분들. A 20까지 합이 얼마예요? 얘가 24. 그게 뭐란 얘기예요? 21부터 30번까지 합이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7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경우에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이꼴 0에 대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떠냐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b로 쓸 수 있다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차가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0번 문제에서 다시 살펴보면 지금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고요. 두 근이 알파 k, 베타 k를 k 값에 따른 근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k 플러스 베타 k는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음수 하나 붙인 거예요. 즉 2k가 되고요, 그죠? 두 근의 곱 알파 k 곱하기 베타 k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k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쓰여져 있는 알파 k 다시 알파 k 제곱 플러스 베타 k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알파 k 플러스 베타 k 전체 제곱에서 2 알파 k 베타 k를 뺀 값이죠. 그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 k 베타 k의 합이 2k였으니까 그죠? 어디가 여기가 2k고 여기가 지금 3k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k 제곱 마이너스 6k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시그마 k가 3부터 8까지 알파 k 제곱 플러스 베타 k 제곱은 시그마 k가 3부터 8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4k 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요. 얘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풀 때 보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알고 있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에 관한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이 k가 어디부터예요? 지금 3부터죠. 3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부터로 고쳤으면 k가 1부터 8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6k. 자, 근데 문제는 3부터라고 했으니까 1부터 2만큼 더한 거는 빼줘야겠죠, 그렇죠? 네. 4k 제곱 마이너스 6k.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4배에 6분의 얼마예요? 8, 9, 17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8, 9가 될 테고 빼기 4배에 6분의 제곱이니까요 2, 3, 5 빼기 2분의 2, 3 뭐 여기 뒷부분 여기는 실상 그냥 뭐 숫자 각각 넣어갖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얼마냐면 59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 한번 듣고 갈게요.
네, 학교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교과가 갑자기 나와서 교과 같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지금 가보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지금 수열이 귀납적 정의로 다음같이 써져 있네요. 아주 복잡한 형태로 써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거는 뭐 지금 적당히 어떤 식을 변형해가지고 일반항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일반항을 좀 추측해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A1은 2분의 1이었어요. 그쵸? 자, 문제 1번이에요. 이건. 자, A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2는 2-A1분의 1이니까 얘는 2-2분의 1분의 1이죠. 그쵸? 얼마야?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A3는요 2-A2분의 1이니까요 2-3분의 2분의 1. 그럼 얼마죠? 그러면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네요. 뭔가 느낌이 오죠? A4는요 2-4분의 4, 다시 A3 분의 1 이꼴 2-4분의 3분의 1이니까 4분의 8, 5분의 4가 되네요. 오호, 가만 보니까 어때요? A1은 1, 2, 2는 2, 3, A3은 3, 4, A4는 4, 5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A, N은 N 나누기 N 플러스 1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다음이 옳은지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요. 자, 그럼 먼저 A1이 2분의 1이므로 참이죠. 우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쵸? 요렇게 쓸 수 있냐, 참이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AK가 만약에 K 플러스 1분의 K라고 쓰여진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한 거죠. A,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밝혀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위에 주어져 있는 귀납적 정의에서 A 플러스 A, K 플러스 1은요 얘는 2 마이너스 AK분의 1이죠. 근데 AK 얼마니까? K 플러스 1분의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죠. 분의 1. 얘는 얼마예요? 지금 K 플러스 2 나누기 K 플러스 1 분의 1이죠. 번분수 계산법 하면 K 플러스 2분의 1 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했던 요 부분이 지금 어디서 밝혀졌죠? 그죠? K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죠? 밝혀졌네요. 이므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니까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 이거는 뭐 안 써도 돼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블랭크로 치워놓겠습니다. 이므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AK는 그죠? K 플러스 1분의 K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